안녕하세요. 동락북스 이연숙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얘기 나눠볼 책은요. 제목이 좀 재미있어요. 나는 슈갈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슈갈이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슈갈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사실 이 책 처음 제목에 한영미 작가 선생님의 이 책 제목을 보고 슈갈이 뭐지? 자, 그런데 이제 어린이 나무 생각 문학숲 세 번째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거리들,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학교 내에서의 어떤 왕따 문제라든지 다양한 아이들의 어떤 주제거리를 시리즈의 주제로 잡고 있는 책이어서 나는 슈갈이다라고 제목을 봤을 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읽어보니까 슈갈은 슈퍼 갈갈이란 뜻입니다. 갈갈이 아시죠?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이제 개그맨 중에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좀 도출되신 분이 무 같은 거 갖고 나와서 막 앞니로 이렇게 가는 재미있는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갈갈이란 말인데 슈퍼 갈갈이란 뜻이니까 이 주인공 친구가 이 앞니가 굉장히 돌출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교정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 선생님의 어떤 설명도 들어야 되고 또 아이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는 이 교정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도 이런 갈등을 겪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키포인트가 뭘까요? 이 책의 키포인트는 일단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카톡, 페이스북 같은 SNS에 자신들이 쓴 글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증거 자료가 되죠.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문제는 됐지만 법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을 아직 하기 전에 한영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카톡이나 단체 대화방 그 다음 SNS 또는 실질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언어폭력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단 이 친구는 주인공 친구는 정수아라는 5학년 친구예요. 이 책 속에서 정수아라는 5학년 친구, 주인공 친구는 학습도 굉장히 자기주도적으로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만해요. 물론 이렇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하고도 큰 트러블이 없고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 반에서 회장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5학년이 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해요. 5학년이 되고 이제 동생은 2학년인데 이 어머님이 이 이불을 만드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 작은 샵을 운영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항상 이제 수제 원피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입히세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마냥 좋고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꼈는데 우리 수아가 5학년이 되면서 그런 좀 특이하고 눈에 띄는 옷을 입는 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동생은 여전히 그런 옷을 좋아하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정도의 고민을 갖고 새 학기를 시작한 수아에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가장 얼굴이 예쁘다는 태영이라는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영이라는 여학생을 수아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또는 뭐 인터넷상으로 제가 얼짱으로 뽑혔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은 반이 되면서 태영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함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눈이 작으니까 단추구멍, 너는 키가 작으니까 땅다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체 부위의 특징을 이용해서 별명을 탁탁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태영이라는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영향력이 있는 또래 친구가 있잖아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또래 친구여서 이 친구의 말 한마디가 반 전체 아이들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반 전체 아이들이 이 친구의 말에 의해서 같은 친했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그 별명을 부르면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달라진 교실 분위기, 태영이란 한 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실 내의 언어 폭력,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펼쳐지는데, 저는 이제 이 작가 선생님한테 놀란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권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건요. 이 책을 권하실 때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공감을 하고 몰입을 하고 읽다 보면요. 스트레스 상당히 받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몰입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 수아라는 친구가 자아 존중감이 상당히 높은 친구예요. 작품 속에서. 예.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높은 자아 존중감으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당히 자아 존중감이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읽는 독서 포인트가 3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공교육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공정성. 사실 태영이라는 친구가 이 수아라는 친구와 이제 갈등을 빚는, 외적 갈등을 빚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 친구로 나오지만 우리가 학교 내에서의 공교육에서의 공정성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도 태영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태영이라는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시고 조선 가족이에요. 할머님이 돌보고 있고 위에 오빠가 있는데 이제 위에 오빠도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이유로 인해서 불량 학생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이는 더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역으로 더 쉽게 얘기해서 제한선 없이 막 행동을 하고 막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태영이라는 친구도 자신의 예쁜 외모 외에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자아, 존중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죠. 자아 존중감이. 이 자아 존중감이 이 태영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 태영이라는 친구가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고 주변에서 예쁘다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얼짱으로 뽑혀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친구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수아라는 친구가 자아 존중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힘있게 받아쳐요. 여기서 받아친다는 건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쉴드를 칩니다. 그래서 태영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이 공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태영이라는 친구는 이 작품 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출발점이 다른데 똑같이 뛰라고 하는 이 공교육의 관점. 물론 수아라는 친구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손 아래에서 어머님의 사랑 아래에서 관심과 관리를 받으며 학습하고 성장했다라는 게 이 책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영이라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면 교실 내 계급화죠. 우리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권위원회가 95년대에 발족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인권 문제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됐는데 교실 내에서 인권이 잘 지켜질까요? 사실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계급과 권력이 형성이 돼버리면 인권은 참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이 책에서도 태영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계급이 형성이 돼요. 권력이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 그 다음에 동조자, 방관자라고 해서 친구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조자 그리고 방관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특히 방관자, 동조자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 다수에 의해서 힘의 권력이 분산될 수도 있고 하나에 집중될 수도 있고 권력이 완전히 틀로 정형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도 아이들과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당연히 폭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동이 아니니까 성인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면 선생님으로서, 그 다음에 당사자 학생들의 부모로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주위 학부모로서,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사회를 같이 살아나가는
예, 어른으로서, 사회의 공동체 어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언어적 폭력, 예, 그게 언어적 폭력이든 정신적 폭력이든 폭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약간 방관자의 역할을 하셨던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수아의 재치 있는 SOS 요청에 의해서 사실 사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알게 되자 이 수아의 어머님과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해결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접 가해자, 그 다음에 이제 동조자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부모들 다, 특히 어머니들을 불러서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쭉 스토리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반응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예,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거를 봤을 때 이게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인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세계는 어항 속의 세계죠. 내 아이만 깨끗한 물 속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어항에 물이 오염이 되면 어항 전체가 오염이 되는 거지. 내 아이만 따로 빼내서 가둬둔다고 해서 내 아이가 오염이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결국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독서 논술 지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성인들의 역할, 예, 직접 당사자이든 당사자가 아니든 이 사회를 같이 살아나가는 성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촉법 범죄라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기에도 참 나이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과 사회적 문제가 참 무리를 일으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 범죄 소년의 나이를 낮춰달라는 청원도 지금 일고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저는 이 책 나는 슈갈이다, 예, 한영미 선생님의 이 작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서 아이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나무 생각 문학숲 3번째 시리즈 나는 슈갈이다, 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시는지 공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